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 학개론의 마법사 매지션 박수현입니다. 오늘 간만에 정말 오랜만이죠. 알쏭달쏭 퀴즈로 다시 찾아뵀어요. 지대이론의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다뤄볼게요. 1번 차익지대설입니다. 지대이론에서 제일 중요한 MM이 뭐였죠, 여러분? 차이가 나니까 적게 받은 점마가 입 튀어나오네. 기억나시면 돼요. 입지교차 지대설은 튀낸이었죠. 입이 튀어나오면 입의 위치가 달라진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 절대적으로 똑같이 투입되는 건 생산비였죠. 그래서 토지의 소유, 사유화로부터 절대적으로 발생하는 게 지대였습니다. 마르크스가 주장한 이론이었죠. 그 다음 생산비가 똑같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비옥도의 차이에 따라 남는 것 잉여는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차익지대설에서는 생산물 가격에서 생산비를 빼고 남는 게 잉여였습니다. 그게 지대였죠. 그래서 차익지대설은 지대는 가격 마이너스 또는 이 가격이 뭐로 나올 수 있었죠, 여러분? 매출액으로 나올 수 있었다는 게 기억나시면 돼요. 가격에서 생산비를 뺀 남은 것 잉여더라. 그러니까 당연히 지대는 생산비를 빼고 남은 거니까 생산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때 중요한 건 비옥도가 높은 토지는 한정돼 있다. 그리고 토지수확 체감의 법칙, 체증의 법칙 아니었어요. 에 따라 농사를 짓는 마지막 땅이 있었습니다. 생산비만큼만 매출액이 발생하는 땅, 그게 농사를 짓는 마지막 땅, 최고 열등한 땅이었죠. 그게 농지의 한계지였습니다. 그래서 지대는 가격 마이너스 최열등제 매출액이라고 표현할 수 있었던 게 기억나시면 돼요. 최열등제 매출액이 곧 뭐니까? 이게 바로 생산비니까 꼭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차익지대설에서는 지대를 생산비로 보는 게 아니라 잉여로 보는 거였죠. 절대지대설에서 토지의 소유, 사유화로부터 절대적으로 발생한다. 얘 생산비로 봤던 겁니다. 꼭 기억이 나셔야 돼요. 그래서 1번은 X네요. 2번 차익지대설에서는 가격이 올라가면 생산물 가격이 올라가면 생산비는 똑같으니까 남는 것, 잉여가 커지겠죠. 지대가 올라가지만. 그래서 이때 차익지대설에서는 지대가 생산비를 뺀 잉여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올라가지만 절대지대설에서는 지대, 생산비가 올라감에 따라 생산물의 가격이 올라갔던 거죠. 꼭 정리를 해보세요. 오네요. 3번 최열등지는 생산비와 매출액이 같은 토지니까 원래 지대의 계산은 차익지대설에서 해당 토지의 매출액에서 최열등지의 매출액을 빼서 그 차익만큼이 지대란 말이에요. 그럼 최열등지는 최열등지의 매출액에서 최열등지의 매출액을 빼는 거니까 결국은 당연히 뭐가 되는 거죠? 차익이 0이 돼요. 그럼 차익지대는 빵이죠. 그래서 최열등지 차익지대가 빵이기 때문에 최열등지에서 실제로 지대가 발생하는 걸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욕을 먹는 이론이 차익지대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열등지에서 차익지대는 존재하지 않으나 최열등지도 소유하는 사람은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절대지대는 존재합니다. 기억을 꼭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3번도 오네요. 4번 총수입은 여러분 생산요소가 투입됨에 따라 올리는 소득이 뭐였죠? 그게 요소소득, 총수입이었어요. 걔는 생산요소가 상대적으로 희소하기 때문에 초과윤을 발생시켜줘서 더 얹어서 받는 부분. 그게 경제지대였다는 게 기억나시면 됩니다. 얘가 뭐였죠? 파레토 지대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파전하고 외웠던 거 기억나시죠? 파전. 기억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용 수입은 전용의 기회비용이라는 표현을 썼었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경제지대가 기회비용이라고 그러면 X였어요. 우리 어떻게 외웠죠, 여러분? 용용 죽겠지 기억나세요? 그래서 기회비용은 전용 수입이었죠. 기억을 꼭 해보시면 됩니다. 그때 생산요소 공곡선의 길기가 클수록 이렇게 나오면 생산요소의 공곡선의 길기가 크다는 얘기가 비탄력적일수록이잖아요. 비탄력적일수록 이 표현이 대체할 것이 적다는 얘기죠. 대체할 것이 적다는 얘기가 상대적 희소성이 큰 겁니다. 그러니까 초과윤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 지대는 커지고 전용 수입은 그에 따라 작아집니다. 꼭 정리를 해두세요. 그래서 오네요.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생산요소 공급 곡선의 길기가 클수록 작을수록을 따지는 거지 수요 곡선의 길기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공급의 탄력성을 따집니다. 왜냐하면 생산요소가 공급됨에 따라 받는 대가거든요. 기억 꼭 해두세요. 4번 오네요. 그 다음 5번 총수입에서 총수입 요소소득은 경제지대 플러스 전용수입인데 당연히 총수입에서 뭘 빼면 전용수입을 빼면 남는 게 경제지대죠. 이렇게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수입에서 전용수입을 제외한 나머지를 경제지대라고 하는데 이는 생산요소가 발생시키는 초과윤이라고 볼 수 있다. 맞네요. 6번 마샬의 준지대가 떴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일본
삭개가 있었어요. 그게 준마이였죠. 삭개의 종류가. 꽤 좋은 품질의 삭개예요. 그래서 준마이는 마시면 단계는 취하죠. 단계는 발생해요. 근데 장기적으로 계속 취해 있나요? 깨나요? 깨죠? 그 효과가 사라져요. 기억을 꼭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준지대는 기계 장비 등 고정 설비에서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장기적으로는 소멸합니다. 이게 포인트였죠. 장단기 모두 존재한다 그러면 X예요. 6번 O네요. 7번 알론소의 입찰지대 이론이 있습니다. 이거 만약에 정말 기억을 못 하시겠다면 입찰이죠. R. 기억나세요? 이렇게 정리를 해보세요. 그래서 입찰지대는 입찰 경쟁지대의 줄임말이었어요. 제가 경쟁은 뭐 때문에 나타난다고 그랬죠? 초과 이윤 때문에 경쟁이 발생합니다. 그럼 경쟁의 결과 뭐는 빵이 된다? 초과이는 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입찰 경쟁지대는 경쟁의 결과 나타나는 지대니까 당연히 초과인이 빵인 지대예요. 0인 지대. 그런데 지금 입찰지대는 초과인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대라고 얘기했으니까 X네요. 8번 알론소의 입찰지대에서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MM이 한 가지 있었죠. 지대이론에서 곡선의 기울기가 나오면 얘는 기본적으로 교통비예요. 그걸 기억해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통비가 많이 들면 들수록 지대곡선의 기울기가 커지죠. 그래서 가파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외곽의 토지이용이 어려워집니다. 그럼 교통비용이 줄어들면 완만해지니까 외곽의 집값 올라가죠. 외곽의 토지이용이 좀 더 이루어져요. 이게 기억나시면 돼요. 그래서 입찰 지대곡선의 기울기는 지대이론에서의 곡선의 기울기니까 짝대기를 짝 긋고 교통비가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알고 싶은 걸 어디로 올리죠? 분자로 올리죠, 여러분. 그래서 한계 교통비가 분자지 분모가 아닙니다. 얘를 토지 이용량으로 나눠요. 그런데 지금 문장이 뭐라고 돼 있냐면 토지 이용량을 한계 교통비로 나눈 값이다 이랬으니까 분모 분자가 뒤집혀져 있죠. 실제로 출제됐었고 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문제예요. 꼭 기억해 두세요. X입니다. 그래서 지대이론에서 곡선의 기울기는 교통비라는 걸 기억해 두세요. 9번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이 있었어요. 그럼 우리 MM 기억나세요? 해마는 인어공주에서 나왔던 교통수단이었죠, 여러분. 그래서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은 교통비가 들어간다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마찰 비용 이론에 따르면 마찰 비용은 크게 두 가지예요. 그 위치에서의 교통비와 지대였죠. 그러면 도심은 교통비가 적게 드는 대신 지대가 높아요. 그럼 외곽으로 갈수록 교통비가 점점 올라갑니다. 도심까지. 그러니까 지대가 낮아지죠. 그래서 교통비와 지대는 반비례 관계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도심은 교통비가 크고라고 얘기했으니까 X죠. 외곽으로 갈수록 교통비는 커집니다. 작아지는 게 아니라. 9번은 X입니다. 10번 T넨의 위치교차 지대설, 입지교차 지대설 또는 위치 지대설이었죠. 그래서 얘를 외울 때 기억이 안 나시면 T, 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T, 위. 위치 문제를 이때 대두화 시켰어요. 앞으로 전면에 내세운 거죠. 그래서 모든 서양의 입지 이론의 시초가 T넨의 고립국 이론이었습니다. T넨에는 왕따 당한다, 고립당한다 기억나시면 되죠. 그래서 그 고립국은 중앙에 시장이 하나 있었어요. 동심원이 6개로 구성되어 있는 고립국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기억이 꼭 나셔야 돼요. 그래서 차익지대설에서 리카도는 지대는 가격에서 생산비를 뺀 게 남는 것, 지대라고 얘기했는데 실제 현실에서는 그 위치 그대로에서 팔 수 없기 때문에 시장까지 수송해야 돼요. 그래서 수송비까지 빼고 남는 걸 계산하는 거죠. 이게 바로 위치 지대였습니다. 그때 수송비 전략분만큼이 지대가 되는 거지 수송비가 지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도심에 가까이, 시장에 가까이 위치할수록 수송비가 전략이 많이 되니까 지대가 높은 거죠.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지대는 생산물 가격에서 생산비와 수송비를 빼서 구함에 따라 여기까지 맞죠? 수송비가 지대가 되는 게 아니라 수송비 전략분이 지대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